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관련된 함수들 중에서 정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랩뷰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랩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자, 랩뷰는 1986년 그 제프 코더스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계측 장비를 GPI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그래픽 기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랩뷰라고 하는 태생 자체가 이제 계측 장비를 핸들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계측 장비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솔루션을 그 다른 언어 대비 아주 파워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이제 계측 장비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장비를 제공하면서 이 장비를 핸들링하기 위한 랩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본인만의 커스터마이징된 계측 장비를 운영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랩뷰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텍스트 기반 언어 대비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원하는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저빌리티를 빠르게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을 아주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랩뷰 프로그램은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회사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피저빌리티를 검증하실 때 이 NI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도 함께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랩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추가로 랩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채널에는 랩뷰를 사용하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동영상 강좌와 그 다음에 랩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영상 강좌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셔서 랩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정지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정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으로는 불리언 값을 인가해 주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도구 모음의 실행 강제 종료 버튼을 클릭한 거하고 동일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I를 내가 강제로 종료하고 싶은 경우에 이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면 유용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스8 코드는 이제 간단한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론트 패널의 UI는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있는데 하나의 루프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루프가 있겠고 나머지 하나의 루프 같은 경우는 루프가 좀 특이한데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관련된 화일 루프는 무한 루프를 동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100ms마다 계속 폴링을 하면서 이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계속 표시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련된 코드를 정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정지 버튼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정지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서 무한루프로 돌고 있는 화일 루프도 같이 정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기적 동작이 이제 레치 타입도 있고 스위치 타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제로 VI를 종료하다 보니까
렛치 타입이 됐건 스위치 타입이 됐건 간에 이 정지 버튼 값은 참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VI를 실행시키려고 하면은 이 정지 버튼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지 버튼의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설정하고 VI가 다시 실행이 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지 버튼의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두 개의 병렬 루프가 동시에 수행이 되도록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정지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간단한데요.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기본적으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살펴보면은 놓을 때 렛치 타입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놓을 때 스위치 타입으로 바꾸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아래쪽에도 이제 하나의 화일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화일 루프도 자, 화일 루프 크기를 비슷하게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화일 루프는 계속 무한 루프를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VI를 그냥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 VI를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기다림 함수는 100ms 입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ms마다 폴링을 하면서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동작하겠는데요. 자, 그리고 자,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에라 클러스터 입력을 받아야지만 동작을 하게 운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 버튼의 값을 거짓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이제 동시에 수행이 되도록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설정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가보시게 되면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 정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불러오시겠고요.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관련된 값을 참값으로 자,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계속 값이 100ms마다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화일 루프는 계속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지 버튼의 자,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정지라고 하는 함수가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VI가 강제로 종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은 정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계적 동작 속성이 자, 놓을 때 렛치로 하더라도 이게 강제로 VI를 정지하기 때문에, 이게 렛치는 원래 자기
원래 값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지만 렛치 타입으로 선언하신다고 하더라도 정지를 하는 순간 이 값은 참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지금 설정을 했고 VI가 실행이 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하도록 했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죠. 그래서 이 정지라고 하는 함수가 수행되는 효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실행 강제 종료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한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정지가 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무한 루프가 돌고 있더라도 이 정지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강제로 VI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다가 부득이하게 어떤 무한 루프에 빠진 컨디션을 이제 이게 그 익셉션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정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에러 핸들링을 하실 때 사용하신다고 하면 또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